최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만 2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소형 항공기가 이륙한 지 2분 만에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 전원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리주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독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의료 사기 혐의로 체포됐던 6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년 만에 수백만 마리의 매미떼가 중서부와 남동부 14개 주에 걸쳐 출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명품 등을 중고 거래에 올린 다음 돈만 가로채고 사라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수십여 명에 달하고 수천 달러를 사기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중고 의류 판매글을 보고 자켓 구매 의사를 밝힌 A씨. 옷값 400달러를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판매자는 이후 잠적했고 제품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벼룩시장 방에 몽클레어 자켓을 400불에 올리는 글을 봤어요. 근데 원래 시중가보다 많이 싼 가격이어서 거래를 시작했고 처음에 페이팔을 유도를 했는데 페이팔을 안 쓴다 하니까 젤레를 알려줘서 젤레로 바로 입금을 했고요. 그래서 물건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제 없으니까 연락을 했더니 이제 메시지에 no longer 메시지, 이제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번호다라고 떠가지고. 이 같은 온라인 먹튀 사기로 피해를 당한 한인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여 명이 넘습니다. 명품 옷부터 가전제품 등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입금을 하면 연락을 끊는 식으로 사기를 쳤는데 추정되는 피해 금액은 15,000달러에 달합니다. 사기 수법도 교묘했습니다. 신분 확인차 주고받았던 구매자의 신분증을 통해 웹사이트에 아이디를 도용하고 여러 개의 은행 계좌와 휴대폰 번호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판매자라며 보여준 신분증 역시 모두 가짜였습니다. 특히 사기범은 한 피해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중고거래 사기를 조심하라며 공개 글을 올리자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혼자만 이거는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정보,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제 2개 어카운트 신고하고 올렸어요. 올리니까 바로 그거를 보고 저 메시지로 가만 안 있겠다. 그러면서 제 아이디를 보내면서 저도 정보 다 공유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피해는 늘고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개인 간 온라인 거래다 보니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It's the same thing. 법이 보호해줄 수 있는 프로텍션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그 운영자분들도 전혀 대책이 없고 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만 이제 답변을 하니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고거래 시엔 가급적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 거래를 하거나 사기 피해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 체제가 갖춰져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소형 항공기 한 대가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서든 에어웨이 익스프레스 항공 246편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이륙한 지 2분 만에 버지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7명은 모두 다치지 않았고 비상 착륙 당시 기체가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아 추가 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ard a loud noise and thought it was my car blowing up or something. And then I look up and there's a plane 20 feet above me landing, and it landed 30 feet in front of me. And then 오늘 사고로 인해 남쪽 방향 도로가 폐쇄됐고 고속도로에 천여 대의 차량들은 몇 시간 동안 정체되면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비상 착륙의 원인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설로 인한 기상 악화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주리 주에서 은방울꽃으로 자신의 남편을 독살하려 한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한 남성이 자신이 지난 6주 동안 아내가 준 음식을 먹은 뒤 시야 흐림과 구토, 구강 건조와 같은 알 수 없는 증상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서 은방울꽃이라고 적힌 상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아내가 해당 식물을 활용해 자신에게 스무디를 만들어주는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은방울꽃은 심장 속도를 늦추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하며 메스꺼움과 구토 그리고 시야 흐림과 복통 등의 수십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고등학교 미술교사인 37세 사라 셰퍼를 체포했고 셰퍼는 자신이 남편의 음식에 은방울꽃을 넣었으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셰퍼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셰퍼는 현재 살인미수와 무장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수십만 달러 상당의 의료 사기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물리치료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은 워싱턴 DC에서 통증 클리닉을 운영했던 61세의 윤창구 씨에게 의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10년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했으며 콜로라도와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를 박탈당했지만 2014년부터 올스턴과 윌섬 그리고 브루클린 등 여러 곳에서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했으며 30만 달러 이상의 허위 보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 중 한 명을 물리치료사로 거짓 기재했고 여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날에도 5만 달러의 허위 보험을 청구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윤 씨는 다가오는 5월 8일 재판이 예정됐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3년 보호감찰에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21년 2월 23일 JFK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바 있습니다. 비명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매미떼가 200년 만에 미 전역 여러 주에 걸쳐 출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매미 사파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과 5월 초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를 중심으로 중서부와 남동부 14개 주에 걸쳐 수백만 마리가 출몰할 전망입니다. 주기 매미는 17년마다 나타나는 3개 종의 매미와 13년마다 나타나는 4개의 종이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에는 200년 만에 2종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13년과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속에서 지내다 한꺼번에 지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컷 매미가 짝짓기를 위해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되며 한 번 짝짓기를 하면 수백만 개의 알을 낳고 5주 후에 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기 매미는 인간이나 애완동물 또는 정원이나 농작물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무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27정의 반자동 권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윌리엄 니리온 페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냐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각종 불법 총기류와 탄약 등을 한인타운 내 주요 마켓의 주차장에서 거래해오다 잠복 요원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은 페냐의 형량 선고를 오는 9월 18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몬트레이 총기 난사 사건이 오는 21일 1주기를 앞둔 가운데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무기를 판매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한인타운도 총기 치안에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리허설 도중 권총을 발사해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결국 2년 3개월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멕시코주 대배심원단은 볼드윈의 기소 여부를 논의 끝에 과반수에 따라 기소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볼드윈은 사건 당시 촬영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으며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총이 오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고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볼드윈 변호인단은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볼드윈은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에서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도중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 감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LA 타임즈 노조가 142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LA 타임즈 노조는 LA와 워싱턴 DC 등 미 전역 400여 명의 직원들이 오늘 하루 업무를 중단하고 사측을 상대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이 20%의 대규모 감원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조 측은 사측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 노조원이 지금 회사가 몇 명을 정리해고하고 구조조정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거를 이제 오프 더 레코드라고 전제를 해서 노조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회사가 좀 이걸 알려주고 또 일방적인 이제 정리해고가 아닌. 한편 워싱턴 포스트 노조는 지난달 750명의 직원이 파업을 벌여 회사와 잠정 합의를 맺었으며 뉴욕 타임즈 노조도 지난 2022년 하루 파업을 단행해 사측과 새로운 계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침대 수십만여 개가 파손과 붕괴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홈 디자인의 침대 50만여 개가 사용 중 부서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인디애나주 실버레이크에 본사를 둔 한 가구 도매 업체가 침대 파손에 대한 128건의 보고를 받고 36명의 부상자들도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리콜된 제품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판매된 제품으로 53만여 개는 미국에서 5만 6천여 개는 캐나다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리콜 제품의 번호를 확인하고 즉시 사용을 중단한 뒤 부품을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미 전역의 우편 요금을 인상합니다. USPS는 오는 21일부터 우편 요금이 현행 66센트에서 68센트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 5차례에 걸친 인상 조치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패키지 배송비 역시 6% 가까이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PS 측은 물가 상승으로 운영 비용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추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요금이 오른 지난해 1월과 7월 이후에 우편 물량이 연간 9% 줄었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한 대규모 국제박람회 아시안 아메리칸 엑스포가 포모나 페어팩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수백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엔 한류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 소개되고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패창가 카지노 앤 리조트가 주최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엑스포는 음력 새해 축하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화합을 다지는 연례 행사로 매년 수백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 아시안 아메리칸 엑스포는 내년 1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행 중 여객이 객실 벽이 뜯겨나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던 미국 보잉사 비행기에서 이번에는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아찔한 상황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동체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꽃이 솟구칩니다. Oh my God, it's on fire. Oh my God. 비행기는 계속해서 불꽃과 연기를 뿜어내며 점점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I hope they're okay. I wonder if they're doing an emergency. No, it's still doing it. It's still doing it. 현지 시간 18일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던 아틀라스 항공이 운영하는 보잉 747 화물기가 이륙한 지 1시간도 안 돼 엔진 화재로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일반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 5명 중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화물기를 점검한 결과 이번 엔진에 소프트볼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운영한 지 8년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잉은 지난 5일 737 맥스9 항공기에서 비행 중 벽체 일부인 도어 플러그가 뜯겨져 나가는 사고로 미국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탑승한 공군기 보잉 737에서 산소 누출이 감지돼 블링컨 장관 일행이 비행기에서 내려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잉사는 도어 플러그 공급업체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의 점검팀을 파견해 부품 제조 과정을 조사하는 등 품질 관리 감독에 나섰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현재 보잉 737 맥스9 항공기 171대의 운항을 무기한 금지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수중 핵 어뢰 시험을 또 한 번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북한이 앞으로도 수중 위협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북한 국방성이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상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담화문에서 연초부터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도발적인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시험이 지난 17일까지 사흘간 실시된 한미일 해상훈련의 맞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일 5-23은 북한이 개발 중인 핵무인 수중 공격정으로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불립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수중 핵 어뢰인 헤일을 공개했고 헤일 1에 이어 4월에도 헤일 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험 결과 수중 조약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선 대형 트럭에 실린 헤일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헤일 2가 71시간여 동안 1000km를 잠항했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공개한 헤일 5-23은 이보다 개량됐지만 개발 중인 핵 어뢰로 추정됩니다. 잠수함 만큼 크지 않으니까 탐지하기가 쉽지 않죠. 수중에서 핵폭탄을 팍 터뜨려가지고 헤일을 일으켜서 그 부두나 해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개념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앞으로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어뢰를 이용한 수중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원내 지도부가 수도권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에 대해 정면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과가 필요한 이유가 선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정확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는 수도권 선거는 없다. 원내 지도부가 이미 몰카 공작이라 규정한 데 대해선 수도권 선거에 관심이 없는 이른바 TK 시각에 매몰돼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20년 가까이 활동한 참여연대에서 탈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했고 서울 마포 지역 출마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번 주말 직접 1대1 대화를 요청할 생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연일 제기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저는 마포 올해 출마를 이제 공언한 이상은 저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이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저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혼내기는 힘들 거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와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소신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김경률 위원의 발언 수준과 행보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간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강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야당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운동권의 구태적 습성이 드러났다며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입이 가려진 채 온몸이 들려서 내보내진 강성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전하는 목소리가 탄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짓 변명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행위에 대해 모든 야당이 모여서 민주수호 공동행동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과잉 경호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경호가 발동된 건 이미 대통령과 악수를 끝마치고 몇 발자국 멀리 걸어나간 이후입니다. 대통령이 지나간 상황에서 강 의원에 대한 제압이 이뤄진 건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는 게 아니라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고를 유발해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운동권의 구태적 습성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손을 잡는 것 자체가 강압적 행위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경호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따져보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또 다른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사 발생 1년 2개월여 만에 모두 21명을 법정에 세우면서 참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결국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년 2개월여 만이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1년 만입니다. 김 청장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고도 경찰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112 상황실을 총괄하는 상황관리관이었지만 자리를 지키지 않은 유미진 총경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낳진 못했지만 7분 만에 현장에 나와 구조를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대비와 대응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김광호 청장 등 21명이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골목을 좁게 만든 불법 증축 혐의로 기소된 호텔과 식당은 1심 유죄가 나왔고
경찰과 구청 등 공권력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을 현장이 아닌 지휘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 기간 및 2024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등록 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높아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에도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12개월 중 9개월 이상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벌금을 면할 수가 있고요. 또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하는 플랜이 늘었습니다. 일단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인랜드 엠파이어 헬스 플랜이 새로 조인하였고요. 2023년도에 조인한 에트나 CVS 헬스 플랜이 콘트라 코스타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새로 플랜을 오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금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무보험으로 세금 보고 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브론즈 플랜 같은 것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실버 87, 그 다음에 94, 73 플랜과 같은 좋은 플랜의 혜택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회사에 직접 가입하신 분들은요, 연방 다낭 지수의 소득 기준이 다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비자 상태와 관련 없이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도 2024년도부터 메디칼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6세 미만의 경우에 메디칼 가입이 가능했고요. 2023년 1월부터는 26세에서 49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했고요. 2024년부터는 새롭게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다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메디칼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메디칼 자격이 안 된다고 통보받은 사람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야 되는 기간이 그전에는 60일 이내였는데요. 9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점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 본인 최대 부담금액, 저희가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이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이 개인 9,450불, 가족 18,900불로 2023년에 비해서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은요. 성인 900달러, 자녀 450달러, 그리고 가족 전체는 최소 2,700달러입니다. 이렇게 벌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저렴한 플랜인 브론즈 플랜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